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발사 공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테슬라 소식이 조금 적은 날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캐시 우드 누님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능력의 격차, 데이터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기업이 AI를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영상에서 사실이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스페이스X가 2024년에 빠르면 IPO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실시간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게 X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인물은 다양한 뉴스가 생산이 됩니다. 그 뉴스의 사실 여부보다 뉴스를 만드는 측에서 혹은 신문사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클릭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번 경우는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오늘 발표된 소식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3.5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인프라 법안의 일부로서 새롭게 시행이 되는 내용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배터리 등급에 사용될 수 있는 핵심 미네랄들,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들, 배터리에 사용되는 부품들, 배터리 셀 혹은 팩을 생산하는 것까지 모두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발표한 게 내년 1월 9일까지 초기 컨셉 페이퍼가 만들어질 것이고, 실제 시행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 빌리언 달러의 보조금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도 4만 개 이상이 시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경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기반의 에너지 경제를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전기차에도 유리한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부분도 점점 더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전력 공급도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메가팩만으로도 20만 7천 가구의 전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 초입 단계인데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부분이 계속해서 커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델 3 인벤토리 재고의 할인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할인 가격을 보면은 약 1,500불 정도를 할인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거 모델 3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부터는 IRA 할인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연말에 최대한 많은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또 하이랜드를 판매를 시작하면은 기존 모델 3가 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모델 3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IRA 7,500불 할인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연말 할인은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재미난 소식은 테슬라가 시작한 기가 캐스팅이 산업 전체로 퍼지고 있으며, GM 같은 경우 또 기가 캐스팅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GM이 인수한 기업이 TEI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가 캐스팅을 위한 금형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샌드 캐스팅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모델 3가 70개의 뒷부분 바디 파트를 제작할 때 2개로 줄여주는데도 역할을 했던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GM 역시 TEI를 인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테슬라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TEI 같은 경우 기업을 매각하겠다라고 밝힌 지 1년이 넘어갔고,
또 테슬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그런 우려보다 GM 역시 기가 캐스팅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 인수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가 캐스팅이 결국 자동차 제조사의 미래다라는 게 더욱더 확정적임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폭스바겐 CEO 같은 경우 2025년 정도 혹은 2020년대 후반이면은 2만 불 초반의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에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 기준으로 전기차 시대는 벌써 시작이 되어 있고 이제는 저가형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클 어리버리 같은 경우 1.6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포지션을 청산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이 청산을 통해서 투자금의 40%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6 빌리언 달러라는 것은 옵션의 행사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어리버리 같은 경우 매년 몇 번의 대폭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수십 번 예고해서 10년에 한 번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것만 엄청난 칭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역사를 검증하지 않으면 수십 번에 한 번만 맞아도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비슷하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지 책 팔아서 돈 벌고 투자로 돈 까먹고 있는 사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칭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참 의미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바로 이 스타쉽 법적으로는 발사 허가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조금 보게 되면은 먼저 마지막 단계를 남겨둔 허가가 확인이 되었고 마지막 단계가 이 발사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 라이센스 허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일론의 공식 정기를 적었던 월터 아이작슨 님께서 먼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방금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금요일 동부 시간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0시에 발사 예정이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론이 역시 이 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Excitement guaranteed. 흥분이 보장됩니다 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확실히 뜨거운 불금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A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사 라이센스를 허가해 줬다라는 내용을 X를 통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스타쉽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쉽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지칭합니다. 요 위쪽 부분에 우주선도 스타쉽이고 1단계 추진체인 슈퍼헤비와 우주선인 스타쉽 요걸 합쳐서도 스타쉽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체 스타쉽의 경우 높이가 121m이고 지름이 9m이고 수화물을 총 100에서 150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이 수화물은 위쪽에 우주선인 스타쉽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쪽에 스타쉽과 관련된 정보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스타쉽의 높이는 50m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수화물이 100에서 150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단계 추진체 위쪽에 붙어있는 이 우주선 모두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이 위쪽에 붙어있는 우주선의 추력이 1500톤포스입니다. 이 톤포스라는 단위는 지구 표면에서 1톤의 물체가 받는 중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1500톤포스라는 것 자체도 아주 엄청난 힘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추진체인 슈퍼 헤비 같은 경우에 이 추력이 훨씬 더 높은 거의 1600톤 폴스입니다.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보면은 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도 조금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타쉽 같은 경우 목표 자체가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테슬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혹은 사이버 트럭을 처음 발표했을 때 일론이 말하는 것 중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더라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가를 하죠. 그게 정말 보통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엄청난 환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화성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발사를 해서 화성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전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 지구, 화성 이게 일직선이 되는 시기가 보통 25개월에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지구에서 화성으로 스타쉽을 쏠 수 있는 기회가 25개월 혹은 26개월에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의 스타쉽을 쏜다라면은 당연히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의 계획은 한 번에 수백, 수천 대의 스타쉽을 기회가 왔을 때 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은 한 곳에서 발사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스타쉽을 발사하게 되고 심지어 해양 플랫폼까지 만들 계획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스타쉽이 멀리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 공중급여가 아닌 우주급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우주급여를 위한 장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처음에 방탄 기능이 있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차량에 방탄이 되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 사기꾼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방탄이 되었죠.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단위의 일이지만 우주 급여를 하는 장면은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스타쉽과 다른 로켓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추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추력을 보유했던 로켓은 SLS입니다. 이 SLS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에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 무게 자체가 킬로그램으로 73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타쉽 같은 경우 랩터 엔진이 사용이 되는데 그 랩터 엔진의 추력이 264만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만 보면은 앞서 살펴보았던 가장 강력했던 이 SLS 엔진보다는 약한 것 같은데 무게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스타쉽 같은 경우 무게가 1600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추력을 발생할 때 무게 대비 추력에서 효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컨 9 같은 경우 추진제로 사용되는 게 케로신을 사용하는데 랩터 엔진 같은 경우는 메테인과 또 액화산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수화물을 올릴 수 있느냐인데 스타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50에서 250톤을 한 번에 쏘아 올릴 수 있고 이 모든 걸 재활용해서 한 번에 수백, 수천 개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펠컨 9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든 스타링크만 해도 엄청난 가치를 가져오는데 그것보다 한 번 쏘아 올릴 때 훨씬 더 많은 수화물을 쏘아 올리고 모든 게 재활용 가능한 스타쉽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영화의 초입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이 초입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론이 가졌던 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 제일 원칙에 기반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평가를 하였고 실패할 리스크가 높지만 그 포부 이게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옳은 방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았고 그리고 쉽지 않지만 다양한 혁신과 또 공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공장에서 생활을 하며 그 혁신을 성취했던 이 포부와 혁신에 대한 태도가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일론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모두가 이런 포부와 또 태도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하게 뜨거운 불금을 보낼 수 있는 이번 주 금요일 스타쉽 발사 생중계 방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